안녕하세요. 노동 읽어주는 남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훈 노무사입니다.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 오늘의 주제는 육아휴직입니다.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네, 대법원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차별 판단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7월 4일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기준 약 13,5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국 120여 개에 달하는 지점을 운영하는 어느 한 회사의 마트 사업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본부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 체계로, 그리고 지점에서는 행복사원, 담당, 파트장, 매니저, 점장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4대 과차부, 행담, 판매점, 네? 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4대 과차부. 네. 행복사원, 담당, 파트장, 매니저, 점장, 행담, 판매점. 왠지 좀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A 씨는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의 매니저 직책은 내부 규정상 과장 직급 이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인력 수급 등의 사정에 따라서 대리 직급도 임시로 매니저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 이를 발탁 매니저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 직급으로 일했던 직원, 그러니까 발탁 매니저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직원 A 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8개월 만에 육아휴직 종료 사유 발생을 회사에 통지했는데요. 한 달 뒤 회사는 해당 지점에 대체 근무자가 이미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탁 매니저였던 A 씨를 해당 지점 식품 파트의 영업 담당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육아휴직 전과 후에 차이가 있었는가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우선 담당은 앞서 본 것처럼 매니저보다 2단계 아래 직급이고요. 발탁 매니저를 맡게 되면 업무 추진비가 월 15만 원, 그리고 사택수당이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 추진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고 사택수당은 복지 후생이다. 그리고 발탁 매니저라는 직책은 내부 규정상 임시 직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1심과 2심 판단 이전에 이 사건이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부당 전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앞서 봤었던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탁 매니저가 전체 매니저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다른 발탁 매니저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대부분 다시 발탁 매니저로 복귀했다는 점을 들어서 다시 1, 2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내부 규정상 임시직무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그 직무 부여의 필요성 여부가 어떠하였는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기존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근로조건과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군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인데,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회사가 인력난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대체로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직을 전제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한다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에 알렸더니
껌 떼는 일 등의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사례가 보고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복직에 대하여 차별 판단의 첫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 그리고 일선 현장의 사례를 놓고 우리 조영훈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육아휴직이 여러 차별과 불이익으로 기피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이었습니다. 조영훈 노무사였습니다.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